재미있는 부동산 통계, 나나의 부동산.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나 부동산의 나나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얼굴로 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평상시에는 제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는 이게 얼굴 나오는 영상을 만들기가 어려워가지고 나나 부동산 오늘의 뉴스로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좀 보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주말이라서 제가 조금 시간이 괜찮아가지고 주말이라서 아파트 가격 분석을 해드리는 영상을 만들면서 제가 얼굴이 나오는 영상도 같이 집어넣고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혹시 영상 보시면서 너무 못생긴 얼굴이 나와서 불편하신 분들한테 정말 죄송하고요. 그래도 뭐 여러분들한테 얼굴로 이렇게 내보내면서 인사를 드리는 게 예의인 것 같아서 이렇게 먼저 인사를 드리게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일단 중요한 거는 오늘은 제가 매주 한 번씩은 핫한 지역을 분석을 해드리기 위해서 항상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경기도 화성의 동탄 신도시 지역의 아파트를 분석하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리고 다양한 자료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영상 진행하니까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 혹은 관심이 없는 분들도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서로는 생략하고 바로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렛츠고!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화면이 어떤 화면이냐면은 제가 엑셀로 만든 이제 자료 분석 화면입니다. 이거는 제가 만들었고요. 제가 이제 좀 자료를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엑셀로 다운받아서 만든 화면인데, 그냥 뭐 여러분들 뭐 재미로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탄 신도시 혹은 화성에 대해서 가장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자료는 바로 요겁니다. 인구 현황이에요. 인구 현황. 요 자료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볼게요. 인구가 계속 증가하죠. 인구가 쭉 증가하죠. 이 검은색 막대기, 요 검은색 막대기가 뭐냐면은 이 화성의 전체 인구입니다. 전체 인구. 자, 요게 2011년에는 51만 6,765명이었던 인구가 지금 2022년 작년이죠. 작년 마지막 자료는 91만 명대까지 상승을 했어요. 인구가 뭐 거의 40만 명가량 증가를 했어요. 이거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뭐 100만 명 되는 건 뭐 거의 뭐. 그런데 제가 인구 자료를 볼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뭐냐, 20, 30대 인구 비율이에요. 20, 30대 인구가 그 지역에 유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 혹은 집값 가격 상승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 지역에 일자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화성과 관련된 이 지역에 20, 30대를 끌어들일 만한 일자리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20, 30대 인구 이게 바뀌는 거 보면은 2011년에는요 20, 30대 인구가 16만 9천 명 요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늘어요. 그래서 2022년에는 26만 명대까지 상승을 했어요. 아마 이거 지금도 상승하고 있을 겁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우리가 집값이 오른다 떨어진다 예측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내가 사는 집이 앞으로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를 어떤 근거를 갖고 판단을 하셔야 되고 또 예측을 하셔야 될 텐데, 가장 중요한 근거 자료가 바로 이 인구예요. 인구. 그리고 특히 20, 30대 인구가 증가하고 있느냐 감소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동탄 2기 신도시 인구의 증가가 상당히 폭발적이에요. 그거 그냥 여러분들 뭐 그거는 화성시 이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인구 현황 자료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1기 신도시에 비해서 2기 신도시의 인구 증가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만큼 2기 신도시가 좀 젊은 분들한테 인기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화성시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한번 볼게요.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한번 보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노란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화성시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고요. 가장 마지막 자료가
6월 12일 자료가 가장 마지막 자료입니다. 자, 이렇게 딱 보면은 이 노란 선 어떻게 움직이는지 혹시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이거? 2021년 기준으로 급격히 상승하는 거 보이죠? 그렇죠? 그 다음부터 한 2021년 11월을 기준으로 조금씩 떨어지다가 요때 2022년 10월 달부터 급격히 빠지고 지금은 현재 좀 정체를 하고 있다가 약간 전달 대비 상승을 하고 있죠. 요 가운데 있는 요 막대기가 전달 대비 상승이냐 하락이냐를 보여주는데 요 보면은 2023년 5월 달부터 해가지고 전달 대비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이 화성시 같은 경우는 사실 5월 달 들어서 계속 전달 대비 좀 상승하고 있다는 거,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떨어지긴 굉장히 많이 떨어졌네요, 보니까. 자, 그러면 항상 중요한 거는 아파트 매매 가격도 중요하지만 전세 가격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지금 집값이 오르냐 내리느냐는 매매 가격 지수를 통해서 그걸 예측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지금 집값은 전세 가격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평상시 나나부동산 오늘의 뉴스를 통해서도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라서 따로 설명을 안 드릴게요. 그런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매매 가격을 끌어올리고 끌어내리고 하는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는 바로 전세 가격이라는 거. 그래서 화성시의 전세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게 화성시 전세 가격 지수입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봐도 매매 가격보다 엄청 빠졌다는 거 보이시죠? 화성시도요, 이걸 못 피해가요. 화성시도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엄청 많이 빠졌어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이 그래프로 보이죠? 여기서 급격히 이때가 언제쯤이냐? 2022년 9월 19일쯤으로 해서 급격히 떨어지는데, 지금 이거는요, 전달 대비 좀 오르고는 있지만 사실 굉장히 많이 전세 가격이 빠졌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상당히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맨 처음에 2019년 12월 2일 날 값이 이제 전세 가격 지수가 86.20인데 지금 6월 12일 값은 76.74로 현재 여기에 위치해 있다는 거, 이거 그냥 뭐 여러분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달 대비 좀 오르고는 있다는 거, 이게 5월 달부터 전달 대비 전세 가격 지수가 약간 오르고 있지만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 있다는 거, 좀 그거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화성시 아파트 거래량 한번 좀 볼게요. 자, 근데 화성시 아파트 거래량은 제가 이렇게 쭉 보고 하니까 보니까 거래량이 사실 크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제가. 왜냐면 요 코로나 이후에 뭐 200건 때까지 막 떨어졌던 요 거래 지수가, 거래량이 현재 4월 달에는 900건대까지는 올라왔어요. 사실 900건대까지는 올라왔는데 뭐 요 정도면은 아주 뭐 적다 라고까지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2019년 12월 대비 이때가 2195건이었으니까 화성시 아파트 거래량이, 요거를 이렇게 2018년도까지 제가 좀 넓게 한번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 2018년도 요때 이제 거래량이 거의 500, 뭐 700 이렇게 됐었었는데, 이제 요렇게 좀 정체가 되어 있다가 갑자기 확 올랐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요 화성시 아파트 거래량 요 정도만 되는 거라면은 거래량이 사실 크게 나쁘게 보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진 않고 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마지막 데이터는 4월달 데이터고요. 4월달 화성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925건이었다는 거 여러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이 그래프 추세 요거 한번 좀 보시면은 여러분이 대충 흐름은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항상 통계에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전달 대비 얼마 올랐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현재 어느 위치에 있냐, 이것도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추세와 흐름입니다. 이 추세와 흐름이 이렇게 높아져 있던 요 추세가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기어가고 있었다가 갑자기 요때 한 2022년 11월 달에 한번 살짝 뛰고 툭 꺼지고 다시 한 3월 달쯤 이게 쭉 돼갖고 쭉 올라가고 있어요. 3월 달부터 쭉 올라가고 있는데, 이 3월 달 요때쯤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 용인 남사읍에 삼성에서 반도체 단지 만든다는 뉴스가 나왔었잖아요. 그때부터 사실 거래량이 좀 늘었어요. 지금 화성시 아파트 거래량을 이끌고 있는 가장 핵심 이슈는 용인 남사읍에 있는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입니다. 요것 때문에 지금 동탄 신도시 가격이 약간은 들썩이고 있다는 거, 그거는 제가 좀 이따 아파트 가격 분석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쨌든 거래량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러면 미분양은 어떻게 되어 있냐, 화성시 미분양 한번 볼게요. 자, 화성시도 지금 준공후 미분양이 4월 달에 177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전체 미분양은 1352개에서 이렇게 쭉 그냥 좀 떨어졌다가 다시 800개까지 올라서 쭉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이 동탄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 용인의 남사업에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 호재 때문에 그렇게 뭐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고는 사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거 상황을 보면, 물론 이게 지금 계속 여기 화성 같은 경우는 준공원 미분양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 거는 보이긴 하는데, 또 인기 있는 아파트 단지는 지금 얼마 전에 나왔던 아파트 단지도 굉장히 좀 경쟁률이 높은 상태로 완판이 된 걸 보면은 사실 미분양도 그렇게 크게 위험하다고 보진 않아요, 제가. 그러나 물론 지금 건설 경기가 안 좋고 또 분양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022년 12월 달부터 계속 좀 미분양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는 있어요. 전체 이 분양 시장이 좋지는 않다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알잖아요. 이거 보시면 알잖아요. 지금 인기 있을 때 전체 미분양 건수가 뭐 200개, 100개 이렇게 있다가 지금 800개까지 증가를 했다라는 건 아무래도 아파트 분양 시장이 좋지 않다는 거를 반영을 하고 있는 거니까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참고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좀 볼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보여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아파트 단지 분석을 좀 해드릴 건데,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가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아파트가 1억이라면은 그 아파트의 전세 금액이 몇 퍼센트냐, 요 자료입니다. 자, 코로나 전에 화성시의 전세 가격 비율이 76%였어요. 보이시죠? 화성시 아파트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이 76%였는데 얘가 지금 현재 58%까지 떨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파트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사실 여러분이 이 앞으로 집값을 어떤 식으로 예상을 하셔야 되냐면은, 물론 화성시 동탄 신도시 같은 경우는 삼성 반도체 호재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요인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상승 요인 분명히 존재하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의 핵심 이슈는 바로 역전세예요. 역전세. 이 역전세를 화성도 사실 피할 수가 없어요. 화성도 제가 보면은 역전세 굉장히 많고요. 뭐 깡통 아파트 이런 것도 좀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전세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다는 거는 보이잖아요. 한 3월달, 4월달부터
아파트 매매 가격이 조금씩 상승하는 자료가 분명히 있거든요. 화성 동탄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런데 전세 가격은 계속 빠지고 있어요. 요걸 본다면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요인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이 동탄 신도시 같은 경우에 아파트 가격을 예상을 하실 때는 하나의 자료로만 판단을 하시면 굉장히 위험해요. 이 동탄도 코로나 이후에 아파트 가격이 몇 억씩 떨어진 거 보이시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동탄이라고 해서 또 인기 있는 아파트라고 해서 그리고 인구가 계속 유입되는 아파트라고 해서 아파트 가격이 안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비정상적으로 상승했던 가격은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게 되어 있고 앞으로의 금액이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매매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요걸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전세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냐 그리고 요 자료를 통해서 앞으로 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까를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실 수 있는데 전세 가격은 현재 진행형으로 이 막대기 계속 밑에 있는 거 보이시죠? 요 막대기가 위에 요 검정색 막대기가 위에 있으면은 전달 대비 상승했다는 거고 막대기가 밑에 있으면 전달 대비 하락했다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 2022년 11월부터 계속 전세 가격은 떨어집니다. 하락폭은 줄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형으로 전세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 이 점 여러분들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점을 모르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 꼭 여러분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이 화면 보시면은 제가 이제 동탄 신도시 오늘 분석해드릴 아파트 단지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총 7개 아파트 단지를 제가 분석을 했어요. 이 7개 단지 중에 어떤 거는 동탄 1기 신도시도 있고 어떤 거는 동탄 2기 신도시도 있는데 여러분들 뭐 다 아시다시피 동탄 1기 신도시보다는 2기 신도시가 조금 더 인기가 있다는 거 그거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동탄은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이렇게 있는데 2기 신도시가 아무래도 조금 새로 지은 곳이다 보니까는 조금 더 인기가 좀 많이 있고 가격도 아무래도 1기 신도시에 비해서 약간은 좀 높아요. 약간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죠. 몇 억 이상이니까 상당히 높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거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분석한 단지 이름이 있고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도 있고 제가 이제 가장 인기 있다라고 판단되는 83제곱미터인데 이게 한 25평 될 겁니다. 이게 25평짜리를 제가 다 분석을 했는데 마지막에 동탄 2 하우스 디더 레이크 여기만 가장 거래가 많이 된 게 59.99제곱미터라서 이게 아마 한 18평 이렇게 아마 될 것 같은데 제가 갑자기 계산이 안 되네요. 59.99제곱미터면은 18평이네요. 동탄 2 하우스 디더 레이크 같은 경우 18평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대상을 잡았고 여기 있는 자료는 2019년부터 2023년 6월 12일까지의 어떤 자료인데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2023년도 중에서 가장 최저가가 요 금액이었고 사실 요거 보시면은 동탄 1 신도시 같은 경우는 3억대의 거래가 최저가로 형성이 되어 있었고 한화 꿈의 그린 여기 같은 경우만 좀 4억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은 평수입니다. 평수는 같은 평수예요. 그런데 동탄 1기 신도시냐 2기 신도시냐에 따라서 가격이 같은 평수라도 2억 정도가 좀 차이가 나요. 한 2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최저가가 이 프레스티지 같은 꿈의 그린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는 5억 7천 동탄역 시범 리슈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5억 5천 동탄 2 하우스 디더 레이크 같은 경우는 3억 5천 요거는 평수가 좀 적으니까 가격이 좀 적죠. 이렇게 이제 형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코로나 시기에 얼마만큼 뛰냐면은 동탄 푸른마을 신인 해피트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8억 9천까지 뛰어요. 자, 요거를 이렇게 자료를 제가 이렇게 딱 뽑아놨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고 이거는 최고가 2023년 요거는 최저가 요거는 2023년 들어서 가장 많이 떨어진 금액인데 가장 많이 떨어졌다가 최근에 얼마의 거래가 되고 있냐라는 금액을 적은 겁니다. 여기는 꿈에 그린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는요 8억 3천까지 떨어졌는데 얘가 다시
11억 1,700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5억 3천까지 떨어진 데는 6억 4천까지 올랐고, 요렇게 이제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도 그래프를 먼저 보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편할 것 같으니까, 바로 이제 실제 거래 가격을 분석하는 그래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화면이 제가 동탄 신도시, 아까 이제 잠깐 보여드렸던 동탄 신도시 아파트 단지 7개 단지의 매매 가격 현황과 전세 거래 현황을 분석을 한 그래프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실제 거래가 된 자료를 엑셀로 다운을 받아서 제가 전체 이 금액을 분석을 한 거를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한 건데, 그러니까 실제 그래프상에서 뭐 지수가 올랐네 내렸네 이런 이야기가 아무리 있어도 결국 중요한 거는 실제 아파트 매매 거래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예요. 요거 한번 좀 계속 제가 분석을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제가 분석을 할 곳이 어디냐? 동탄 푸른마을 신일 해피트리 아파트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의 매매 가격을 볼 건데, 동탄 푸른마을 신일 해피트리 같은 경우는 동탄 1기 신도시에 위치해 있고요. 능동에 있다고 합니다. 능동 지역에 있는데, 능동에 있는데 이제 평수는 25평짜리 아파트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월 달에 이게 매매 금액이 3억 5백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시기 급상승을 하면서 얘가 2021년 9월 달에는 6억 8천까지 뜁니다. 3억 정도 뛰죠. 3억 정도 뛰는데, 그러다가 코로나 이후에 거래가 뚝 끊겨요. 왜냐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거래가 뚝 끊기고, 이때 2022년 12월 달에 급매물이 하나가 거래가 되는데 4억에 거래가 돼요. 4억에. 그러니까 뭐 최고점이 6억 8천인데 한 2억 8천 떨어진 금액이 하나가 딱 거래가 되고, 거래가 이다음부터 또 뚝 끊겨요. 그런데 뚝 끊겼다가 이때 좀 거래가 됐는데, 이때가 언제냐? 2023년 3월 달에 어떤 소식이 터졌냐? 아까 말씀드렸죠? 용인시 남사업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든다라는 내용이 한번 탁 뜨면서 동탄 신도시 아파트들이 약간 들썩여요. 그러면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 거래가 된 금액들은 가장 하한가인 4억보다 좀 높은 금액대 거래가 돼요. 그래서 뭐 4억 5천 혹은 4억 4천, 한 현재 마지막에 거래가 되고 있는 금액들은 4억 5천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 요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가장 최저가 대비를 살짝 오른 상태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 요거는 팩트입니다. 요건 팩트인데,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매매가도 중요하지만 전세 가격도 중요하다. 그래서 요 아파트 단지의 전세 가격 거래 현황을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2019년도부터 거래 현황인데, 자, 한번 볼게요. 2019년도에는요, 전세가 2억이었어요. 2억에 하나 있었고, 뭐 2억 7천에도 있었는데, 거의 뭐 2억대의 전세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뭐 좀 싼 데는 1억대도 이렇게 있었지만은, 평균적으로 2억대에 있었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런데, 자, 전세 가격 급등기에 얘들 보이시죠? 여기는 4억 7천까지 전세가 올라가요. 4억 7천까지 올라가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동탄 신도시도 뭐 물론 그렇지만은 전세 가격이 급등했을 때의 어떤 자료들의 그래프의 특징인데, 잘 보세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지 않으면은 전세 가격이 어느 일정 구간대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딱 보시면 2억에서 2억 5천 사이 구간에 이게 전세 가격이 여기 형성이 되어 있잖아. 이때는 전세 가격 급등기가 아니니까. 그런데 여기는 전세 가격 급등기에는 이 그래프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면 위아래 폭이 좀 넓어져요. 굉장히 넓게 퍼져 있죠. 어떤 분들은 낮은 금액에 이게 내놓은 전세 계약을 맺은 분이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전세 가격대를 팍 올려서 계약을 맺은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요 구간에 이렇게 점이 있는 거는 어떤 케이스냐면은, 집주인분들이 전세 금액을 올려버린 거예요. 전세 금액 4억대를 올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4억 5천, 4억 5천 이렇게 4억 5천 이렇게 뭐 4억 천 이렇게 전세금을 올렸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뭐 귀찮게 굳이 뭐하러 올리나 어차피 전세금액 받아봐야 이거 내 돈도 아니고 남의 돈 아니겠나. 아니 세입자한테 전세 계약금 받아봐야 그 돈은 내 돈이 아니니까 그것도 결국 빚인데 그 뭐 굳이 올려서 뭐하나 빚 많이 져봐야 뭐하나 그냥 뭐 2년 전 3년 전 전세 금액 그대로 놔놓지 이렇게 해서 전세 거래를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요때 있는 분들은 사실 요 구간에 있는 분들은 역전세를 걱정할 이유가 없지요. 그렇죠? 역전세는 누가 걱정을 하느냐? 전세 가격 상승기에 전세가를 올려서 계약하신 요분들이 이제 역전세에 딱 걸린 거죠. 지금 역전세에 걸린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전세 가격대가 요쪽에 좀 수렴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현재 전세 가격은 한 2억에서 많아봐야 한 2억 7천으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전세는. 자, 그러면 결국 요분들은 한 2억 정도의 전세 보증금의 차액이 생깁니다. 이 2억 정도를 이 세입자한테 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면 기존의 세입자 나가버리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요 단지 같은 전세가 뭐 2억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뭐 역전세 안 걸리겠습니까? 차익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근데 뭐 이 전세 가격 올려서 받으신 거 그 돈이 뭐 은행에 그대로 있다면 이분들은 사실 걱정할 이유 없죠. 뭐 세입자한테 받은 전세 금액 그대로 뭐 4억 그대로 은행에 있는데 뭐 나간다고 하면 다시 4억 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 받은 보증금을 다른 데 사용하셨다면은 아마 조금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도 있겠죠. 그거는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죠.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이분들이 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하신 거니까. 자, 그러면 다음 아파트 단지 한번 볼게요. 자, 서동탄역 파크자이 2차 아파트고요. 매매 가격이고요. 동탄 1기 신도시고 여기도 능동에 있고 25평짜리입니다. 2019년도에 보면은 자 3억 7천에 매매 거래가 됐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렇게 요 지점에 좀 몰려는 있는데 가격이 오르니까 좀 거래가 많이 된 게 보이죠? 최고가 여기 찍힌 게 7억 2천까지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아까 여기 말씀드린 3억 7천에서 7억 2천이 뛰어요. 한 3억 이상이 팍 뛰어버려요. 그런데 그랬던 아파트가 최고가 7억 2천이었던 아파트가 최저가 4억 4천까지 떨어지고 삼성 반도체 호재가 있다는 소식이 들리자 조금씩 거래가 되면서 가격은 좀 상승을 하고 있고 마지막에 거래가 된 거는 자, 요거 볼게요. 5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최저가 한번 찍고 나서 살짝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라는 거. 서동탄역 파크자이 2차 같은 경우도 삼성 반도체 호재 소식 나오자마자 가격이 약간 반등했다는 거. 근데 이게 앞으로 가격이 오를 거냐 내려갈 거는 아무도 모르죠. 이걸 예측하는 중요한 자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전세 가격 추세인데 이 전세 가격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보이죠? 여기도 전세 가격 뭐 2억대 중반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가 최고가 전세 최고가 5억에 한번 있고 이렇게 최고가로 형성되어 있던 전세가들이 쭉 빠져서 여기도 전세 급등기는 그래프가 위아래로 좀 점들이 넓게 퍼져 있다가 점점점 하향 수렴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마지막 전세 거래된 건 2억 5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여기도 전세 가격이 점점 빠지고 여기에 위치해 있는 분들 4억 혹은 3억 이상 전세가를 받으신 분들은 다 역전세에 걸려 있습니다. 거의 뭐 한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분들이 역전세에 걸려 있어요. 여기도 이분들은 조금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겠네요. 보니까. 자, 다시 다음 단지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포스코 더샵 2차 아파트 단지인데요. 매매 가격 보겠습니다. 여기도 동탄 1기 신도시고 위치는 화성 능동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25평짜리 아파트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여기 거래가 상당히 집중이 되어 있네요. 보니까 여기 거래 집중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가격 상승기에 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몰려서 거래가 막 폭발적으로 집중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시는데, 자, 여기 초반에는 3억 한 중후반대 3억 6천에 이제 2019년도에 거래가 되던 아파트들이 쭉 올라가죠. 쭉 올라가서 최고가 여기 얼마까지 찍었냐, 7억 500까지 찍었어요. 7억 500까지 찍었다가 쭉 빠져서 최저가 다시 코로나 이후에 4억 4천까지 떨어졌다가 한 3억 정도 떨어졌죠. 뭐 7억에서 한 4억 4천 떨어졌으니까 한 2억 6천 떨어졌죠. 그렇게 떨어졌던 게 다시 최근 삼성 반도체 호재 때문에 4억 9천까지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도 뭐 한 4억 4천까지 떨어졌다가 한 4, 5천 정도 좀 오른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 그런데 여기도 전세가는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 보면은 이 2019년도에 이렇게 2억 중후반대 형성이 되어 있던 전세 가격 급등기에 갑자기 폭발적으로 점들이 막 퍼지면서 3억 중후반, 4억 뭐 중반까지도 이렇게 전세 가격이 퍼져 있죠. 이게 2022년 9월 달까지도 뭐 4억이 넘는 금액으로 전세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얘네들이 지금 최근에는 2억 중후반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전세 가격 2억 2천, 뭐 2억 7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결론은 포스코 더샵 2차 아파트도 전세는 현재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 중에 요 점들이 여기 보이시죠? 여기 요 점의 위에 있는 얘네들은 다 역전세에 걸려 있는 애들이라는 거, 이 점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아파트 단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동탄 1기 신도시고요. 시범 한빛 마을 한화 꿈에 그린 아파트입니다. 반송동에 있고요. 이것도 25평짜리 아파트예요. 2019년도에 4억 8천 정도의 거래가 되던 아파트가 급등기 때에는 9억 2천까지. 너무 많이 뛴다, 그죠?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이거? 아니 4억 하던 아파트가 그냥 9억까지 뛰어요. 뭐 물론 뭐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뛰는 거고, 뭐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뭐 내가 사겠다고 하니까 가격 뛰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이건 뭐라고 얘기는 할 수 없는데, 그래도 야 4억대 거래가 되던 아파트가 뭐 한 1, 2년 사이에 9억대 거래가 돼요. 5억 한 4억 5천 정도가 그 자리에서 그냥 뛰어버려요. 그랬던 아파트가 2020년 11월 달에 5억 3천까지 떨어지는데, 얘들이 마찬가지로 2023년 3월 달부터 좀 거래가 몰리면서 가격이 약간 상승하고 있어서 마지막에 6억 4천에 거래가 됩니다. 6억 4천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 이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것도 가격이 바닥 찍고 살짝 올라는 가고 있어요. 그래프로 보이잖아. 이거는 뭐 팩트니까 제가 뭐 가격을 뭐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는 없는 거죠. 실제 거래가 가격이 올라간 건 사실이니까. 전세 가격 한번 볼게요. 여기도 전세 가격이 3억 초반 혹은 2억 후반에 형성이 되어 있던 전세 가격들이 전세 급등기 때 점들이 넓게 퍼지면서 5억 이상까지도 전세 가격들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전세 떨어지니까 얘네들이 하향 수렴이 되면서 현재는 이쪽으로 좀 수렴이 되는 게 보이죠. 그래서 얘들이 한 2억 후반에서 3억 초반, 3억 4천, 뭐 2억 9천, 이렇게 마지막에는 2023년 6월 달에는 현재 전세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점들은 다 역전세 구간입니다. 이 점들은 역전세 구간이고, 여기 같은 경우도 전세 가격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이제 동탄 2기 신도시로 갈게요. 아무래도 1기보다는 가격이 좀 높고요, 인기도 좀 많습니다. 1기에 비해서 2기가 뭐 인기가 많다는 건 우리가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이건 가격이 보여주는 거잖아요. 솔직하게 같은 평수인데도 좀 가격이 높고, 물론 또 신축 아파트가 좀 있다 보니까 가격이 그만큼 좀 높습니다. 근데 어쨌든 같은 평수 대비 가격은 동탄 2기 신도시가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한번 보면은 일단 매매 가격 보겠습니다. 여기도
좀 거래가 상당히 많이 됐네요. 보니까 거래가 많이 된 게 보이시죠? 동탄역 시범 한화 꿈에 그린 프레스티지 아파트 같은 경우인데 동탄 2기 신도시고요. 청계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2019년 1월 달에 7억 8,500에 거래가 되는 아파트입니다. 뭐 이때는 또 뭐 한 6억 9천에도 거래가 됐고, 그러니까 6억에서 7억 정도, 7억 중반 요렇게 거래가 되던 아파트예요. 2019년도에는 이런 애들이 최고가 얼마를 찍냐? 14억 5천을 2021년 8월 달에 찍어요. 굉장히 많이 뛰죠. 그 자리에서 5억, 6억 이상 올랐죠. 그런데 얘네들이 가장 마지막에 폭락했을 때가 2023년 1월 달인데 8억 3천만 원까지 하락을 합니다. 이랬던 아파트 가격이 2023년 3월 달에 삼성 반도체 이야기가 나오면서 약간 상승하는 추세를 형성이 되면서 마지막 거래 금액은 11억 1,700만 원까지 약간 올라갔어요. 자, 어쨌든 여기도 바닥을 이렇게 좀 찍은 듯한 모습을 보이면 약간 상승을 했는데 이게 데드캣 바운스인지 아니면 바닥 찍고 상승한 건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전문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앞으로 금액이 어떻게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여러 자료 가운데 하나가 뭐 전세 가격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이 좀 올라는 가고 있네요. 보니까 일단 초반에 2억에서 3억 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던 전세 가격, 여기 좀 보이시죠? 2억에서 3억대입니다. 이 전세 가격이 이때 좀 거의 2억에서 3억대에 형성이 됐던 전세 가격이, 요거는 좀 빼고, 이건 뭐 지나치게 높은 가격이 이제 뺄게요. 이것도 좀 빼고, 거의 뭐 이것도 좀 너무 지나치게 높죠? 여기 요 구간이 좀 아무래도 평균으로 보는 게 맞으니까 6억 4천까지 올라가, 전세가 한 3억 정도 뛰어요. 그래서 이랬던 전세 가격이 현재 한 3억 5천대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3억 5천, 지금 마지막에는 4억 5천까지 전세가 계약이 됐네요. 그러니까는 요거를 뭐 그래도 평균으로 4억대로 이렇게 평균으로 놓는다면은 요 구간에 있는 뭐 전세를 한 5억대 하셨던 분들은 다 역전세에 걸려 있죠. 여기도 지금 역전세입니다. 역전세 상당히 많죠. 자, 다음 아파트 볼게요. 동탄역 시범 리슈빌 아파트고요. 동탄 2기 신도시고요. 청계동에 위치해 있고 25평짜리 아파트입니다. 2019년 1월 달에 얘가 6억 3천입니다. 6억 3천에 매매 거래가 됐어요. 거의 뭐 6억대에서 좀 거래가 되고 7억대도 좀 있긴 한데 뭐 또 5억대도 있고 뭐 이런데 평균 6억대 정도에서 거래가 되던 아파트가 2021년대 딱 들어서면은 12억 4천, 거의 뭐 2배 이상 뛰죠. 거의 뭐 거래 가격이 2배 이상 뜁니다. 더블입니다. 더블. 이거 완전 더블이죠. 상당하네요. 그냥 앉아서 더블이 된 겁니다. 아파트가. 이렇게 더블이 됐던 아파트가 다시 또 제자리를 찾아가요. 7억 4천까지 떨어져요. 뭐 거의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2021년 상승기 대비 폭락한 매물, 급매물이 나와서 이때 좀 이렇게 거래가 되는데 7억 4천에게 좀 거래가 되죠. 이랬던 아파트가 3월 달에 삼성 반도체 이야기가 나오니까 얘네들이 슬슬슬슬 올라요. 그래서 뭐 9억까지 오르는데 마지막에 거래가 된 거는 8억 6천짜리가 거래가 됐습니다. 어쨌든 여기도 폭락할 때는 거래가 뚜껑 낀 거 보이고 약간 상승하려고 하니까 거래가 다시 붙어 있죠. 이게 전반적으로 거래 가격이 약간 상승할 때 거래가 좀 수요가 붙습니다. 떨어질 때 거래 없는 거 보이잖아요. 그죠? 다시 상승할 때 거래 붙잖아요. 왜?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다시 가격 뜰까봐 불안하니까 다시 좀 수요가 붙는 거예요. 자, 여기도 전세가 어떻게 형성이 되나 한번 보면은 이 2019년도에 2억대 후반에 전세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 전세 가격 급등기 때 점이 넓게 퍼지면서 얘들은 너무 높으니까 좀 빼게, 전세가 뭐 8억까지도 올라가는데 얘들은 좀 지나치게 높은 금액이 제가 좀 특이 치니까 얘들은 좀 빼고 평균적으로 높이 올라간 금액들을 한 5억대로 잡을게요. 4억대에서 5억대까지 전세 가격이 뜁니다. 얘네들이 다시 최근에는 4억 2천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는 여기는 그래도 이 역전세가 다른 데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역전세가 다른 데보다 많지는 않은데 요 구간의 전세 가격
형성이 되어 있는 분들은 역전세에 걸려서 상당히 아마 힘드실 겁니다. 실제 그 금액을 다른 데 사용하셨다면. 너무하죠? 전세가 2억 7천 하던 게 7억까지 올라요. 야, 상당히 많이 뛰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동탄 신도시에서 매매 거래량이 가장 많은 아파트를 추출을 해서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거래가 된 평수를 뽑아서 분석을 한 자료인데, 동탄 2 하우스 디더 레이크라는 아파트인데 동탄 2기 신도시에 있고요. 송농입니다. 그리고 평수는 18평짜리입니다. 아까 기존의 아파트 단지들하고는 포도 이 알갱이 점들 구성되어 있는 게 완전 다르죠. 그죠? 이거는 상당히 거래가 좀 많이 붙어 있어요. 보니까. 자, 일단 가격부터 한번 볼게요. 2019년도에 3억 후반대의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3억 7천, 뭐 한 4억 500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던 아파트 거래 금액이 최고가 8억 9천을 찍습니다. 2021년 10월 달에 8억 9천을 찍고 나서 쭉 빠져서 2023년 1월 달에 4억 5천까지 빠집니다. 이랬던 아파트가 다시 삼성 반도체 호재 때문에 쭉 올라요. 그래서 최근 뭐 한 6억까지는 올랐어요. 6억 1천까지는 매매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도 전세가 폭이 좀 상당히 넓죠. 여기도 전세가 폭이 상당히 넓은데 2019년도쯤에는 2억 중후반대 형성이 되어 있던 전세가가 4억대까지 올라요. 그죠? 넓게 퍼져 있는 거 보이고, 여기 있는 분들은 아유 뭐 전세가 몰려서 뭐하노, 어차피 남의 빚인데 그냥 기존대로 받고 말지 하셨던 분들이고, 여기에 있는 분들은 전세 금액 올랐네, 전세가 좀 높게 받아서 다른 데 한번 투자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좀 많이 계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 라고 추측을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랬던 전세 금액이 다시 하방 수렴이 되면서 일단 평균적으로 2억대 형성이 되어 있죠. 뭐 높게 3억대까지 본다면 3억 중후반 이후 혹은 4억대까지 전세 금액 받으셨던 분들은 다 역전세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 역전세에 걸려 있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인기가 많네요. 보니까. 그죠? 여기는 물론 아파트 상승기에도 매매 수요가 상당히 많이 붙어 있지만, 야, 이거는 좀 드문 케이스인데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매매 수요가 붙어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같은 경우는 항상 보면 매매 수요가 있는 아파트 단지네요. 동탄 2 하우스 디더 레이크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실제 수요가 상당히 많네요. 여기 같은 경우 좀 인기가 있나 봐요. 젊은 분들한테 인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다른 아파트 단지들에 비해서 삼성 반도체 이야기 나오고 상승한다고 얘기해서 다시 포도 알갱이가 막 생기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 이 포도 알갱이가 굉장히 좀 알갱이가 많잖아요. 다른 데 한번 보세요. 요 상승기 때 알갱이가 동탄 2 하우스 디더 레이크는 이렇게 좀 포도 알갱이가 굵은데, 다른 아파트 한번 볼까요? 뭐 동탄 2기 신도시라고 해도 뭐 그렇게 거래량이 많지 않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금액이 좀 높으니까 거래량이 많지 않은 거일 수도 있는데, 거래량이 상당히 많지 않아요. 실제 이렇게 상승기 때에 비해서. 그런데 그렇잖아요. 그죠?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우스 디더 레이크 여기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는 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내용 좀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현재 전세는 떨어지고 있다는 거, 전세 가격이 좀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 근데 좀 최근 전세 가격이 약간 상승을 하고 있네요. 여기도 보니까 전반적으로 전세 가격이 2억 후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 이게 팩트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화성시 동탄 신도시 아파트 단지를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오늘 뭐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 많은 생각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화성 동탄 신도시 아파트 가격 오르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만 전세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네, 이거 그럼 아파트 가격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뭐 부동산 수십 년 연구하신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 여러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섣불리 오른다, 섣불리 떨어진다 라고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특히 동탄 신도시 같은 경우는 섣불리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된다라고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의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은, 첫 번째 이거예요. 첫 번째, 현재 동탄 신도시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건 3월달부터입니다. 올해 3월달부터. 두 번째, 화성 동탄 신도시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시기는 용인시 남사업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만들어진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나서부터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시 동탄 신도시의 전세 가격은 계속 하락 중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뭐 종합을 해서 어떤 판단을 하시는 건 여러분의 자유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이게 맞다 저렇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거 하나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동탄 신도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금액이 좀 올라갔다가 굉장히 많은 금액이 떨어진 아파트 단지입니다. 왜냐면 개발 호재가 좀 있고 또 굉장히 20대 30대 주부들한테 인기가 있는 아파트다 보니까는 이게 한번 가격이 상승을 하면 휘발유처럼 그냥 확 붙어버려요. 근데 이게 또 가격이 떨어지면은 오른 만큼 떨어지는 지역이 이 동탄 신도시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이 동탄의 아파트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항상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실 때 굉장히 꼼꼼하게 선택을 하실 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다음 주에도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월요일부터 다시 새로운 나나부동산 오늘의 뉴스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